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네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바로 A, C 다시 듣고 리딩 강화하는 타입이에요. 흔히들 드라마 쉐도잉이라고 말하는 방식까지 갔을 때 고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쉐도잉을 제일 잘못하시는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 특히 두 번째 유형으로 가시는 경우예요. 즉, 대본을 출력을 해서 문자를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걸 그럴듯하게 열심히 리딩만 하는 유형. A, B의 카피 구간이 전혀 없거나 나만의 스타일로 적당히 읽어버리는 유형. 여전히 한국적인 발음이 나오거나 나도 모르게 과거에 발음 공부했던 느낌적인 느낌 살려서 화살표 반대로 뒤집어버리는 유형. 애초에 원음을 배제하고 내 스타일대로 리딩해버리는 유형. 원음을 듣기는 하는데 대충 듣고 어느새 리딩 시간 너무 오래 잡는 유형.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A, C 다시 유형입니다. CC 타입이랑 비슷해요. 다만 상대적으로 원음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쉐도잉 하시는 분이 보통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B와 C의 부재입니다. 우선 C부터 갈게요. C의 부재라는 건 뭐냐? 문자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선 영상 중에서 제가 드라마로 쉐도잉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식을 보고 되게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이 대본을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듣고 받아쓰기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쉐도잉을 할 거면 최소한이요.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너그럽게 봐주는 연습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아직도 택도 없어요. 더 못 붙여야 돼요. 근데 적어도 대본만 쓰기만 해도 그냥 쉐도잉, 즉 대본을 찾아서 리딩만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듣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쉐도잉이라는 건 애초부터 듣기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를 위해서 듣고 카피하는 훈련을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 목말랐던 부분이 쉽게 해결이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쉐도잉이란 정말 좋은 방법인데 듣기랑 카피를 안 하잖아요. 듣기랑 카피가 뭐예요? A랑 B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리딩으로 가버린다? 그럼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 중에 A, B가 듣기 카피고 문자화하면서 처음으로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쌓아놓았던 지식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기존 쉐도잉 방식인 대본을 출력해서 열심히 리딩만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CC 다시를 하고 있는지 AC 다시를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여기서 CC라는 거는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한다는 것, AC를 한다는 거는 역시 대본을 보고 있는데 이제 A, 듣고 리딩을 한다는 것, 이거죠. 둘 다 지금 별로예요. 두 사람 다 지금 대본 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원음을 어디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한 원음처럼 하고 있는 거 맞는지, 그냥 빠르게 템포 맞춰서 그럴듯한 발음으로 노력을 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입을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지, 귀를 사용하는지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C 다시, 즉 대본만 보고 그냥 리딩만 하고 있다면은 A를 갖다 주는 게 더 좋긴 할 거예요. 원음을 먼저 듣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근데 A, C 다시 원음을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할 거면 소리를 듣고 대본을 직접 쓰는 게 더 맞아요. 문자화를 직접 하세요. C만 하나 갖다 딱 넣어주세요. 대본 직접 쓰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듣기 훈련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본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쉐도잉 할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MP3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레벨인 거예요. 그 MP3로 가도 돼요. 그거 몇 달 안 걸립니다. 그거 MP3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있으면 바로 대본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올 텐데. A, C로 가버리면은 대본을 그냥 보고 리딩하는 것보다는 귀에 집중력을 엄청나게 쏟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나 끼우는 것만으로도 리스닝 훈련은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칸 더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B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드라마 학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이 B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학습을 도입을 처음 했을 때는
B가 없는 A, C, C-D 이렇게 갔었거든요. 학생들은 드라마를 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들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기초가 끝나고 났더니 바로 드라마 대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충분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본을 출력해서 리딩만 하는 쉐도잉에 비해서는 당연히 직접 대본을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르게 소리에 익숙해지긴 하죠. 그러다가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학생 중에 딱 한 명한테서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B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B는 결국은 내 소리잖아요. 근데 제 A, B, C, D 루틴에 내 소리는 2번 등장하거든요. 바로 B하고 C 다시 이 두 개가 내가 내뱉는 소리예요. 초반에 제가 했던 드라마 학습은 원음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대본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소리내서 리딩을 해요. 즉 B가 빠진 A, C, C-D 루틴이었겠죠. 물론 이때도 D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A, C, C 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가 사라지긴 했지만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실력이 올랐고 회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제가 계획했던 계단을 충분할 만큼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A, C, C 강화가 메인이었던 건데 그 중에 한 명한테서 좀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렸고 드라마도 2개 정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3개쯤 시작하고 있을 때면은 제가 예상하는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첫인상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지지? 이거예요. 발음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장은 되게 쉽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국어 단어를 짜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원했던 들어본 걸 그대로 툭툭 내뱉는 수준으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뭔가 아웃풋의 소리에서 묘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좀 쎄했죠. 이상했거든요. 들어본 걸 내뱉는데 왜 인풋 소리랑 아웃풋 소리가 갭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 소리의 카피율이 좀 어중간했어요.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대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소리를 못 듣겠다 수준으로 엉망인 건 아닌데 문자 학습자보단 조금 괜찮은 수준이지만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하루는 영상이랑 자막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 노트북 방향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노트북 방향을 뒤집어서 영상이 없이 자막도 없이 소리만 듣고 카피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1시간에 겨우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마치 해당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기초학생이 카피하는 것처럼 문자 학습을 오랫동안 해서 처음으로 소리 학습을 시작하는 친구처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귀보다 눈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즉, 좀 똘똘한 친구였기 때문에 자막과 상황을 보고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데 들렸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일본어로 나라는 단어가 와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과 자막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주면은 와타시를 못 찾았어요. 근데 자막을 봤을 때는 나라고 한국어로 정확하게 써져 있었거든요. 혹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본인을 가리키는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타시구나 라고 이렇게 추리해내를 쓰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원음을 들으면 그걸 카피한 다음에 본인의 소리로 문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원음을 듣고 나서 문자를 너무 빠르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자를 리딩을 해요. 전형적인 ACC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2번째 유형과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자막을 보면서 추리할 수 있는 3번째 유형의 특징도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2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문자는 곧잘하고 대본은 쉽게 만드는데 결국 리딩에 힘을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그나마 대본을 쓰고 있다라는 C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원음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CC 강화만 했던 2번째 유형의 친구들보다는 당연코 귀가 좋아요. 근데 카피 없이 리딩을 했다는 점에서는 앞에 유형의 학생들과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학생 한 명을 딱 겪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 친구랑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전체는 아니고 한 2-3명 정도에게서 비슷한 현상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학생만큼 심하진 않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첫 번째 학생이 진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뿐이고 다른 학생들은 아직 드라마 초입 단계에서 크게 티가 안 났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B라는 걸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내 소리라는 거는 문자와 전에 나와야 하는구나. 리딩이 문자 학습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진 거죠. 문자 학습으로 시작하는 내 소리, 즉 C-가 아니라 소리 학습으로 내뱉는 내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자막을 보지 말라는 뜻이구나 혹은 영상을 아예 보지 않고 카피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따로 자막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영상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근본은 자막의 유무나 영상의 유무 이게 아니라 B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A의 다음은 B고 이 두 개를 빨리 연결을 한 다음에 문자 요소는 그 다음 단계라는 화살표의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자막 안 보기, 영상 안 보기, A, B 강화 이런 것들은 이 B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학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A, B, C, D 순서대로 하고 A, B를 직접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 순간에 C와 D는 절대 끌고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접하셨던 분들은 자신만의 연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만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A, B, C, D 중에 하나 이상이 빠졌거나 화살표가 반대가 되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하는데 듣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외국어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듣기가 안 되니까 청해가 안 되고 듣기가 안 되면 외국어의 모든 기반이 언제든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은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돼요. 듣기 빼고 나머지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채워버리거나 그냥 듣기를 채우거나. 그럼 이제 왜 제가 소리학습을 주장하는지 이해되셨죠? 이득이잖아요. C, D, 즉 문자 영역을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랬더니 소리의 목마름이 자꾸 커져요. 이제 와서 A, B를 소리 학습자만큼 기아 빡 넣고 해야 되는 거면 그냥 A, B 방향을 먼저 깔고 C, D를 그 뒤에 가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편하기도 하고요. 저는 덤으로 오는 스킬을 되게 좋아해요. 가성비 좋은 학습을 하고 싶어서 소리 학습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머지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채우는 끝없고 막연한 학습이 안 맞았다는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이참에 소리 학습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 언어 종류 상관없습니다. A, B, C, D의 순서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의 4가지 유형은 소리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유형이에요. 그럼 반대로 소리 학습만 해놓고 문자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따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4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큼지막하게 분리를 해놨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요런 유형입니다. 저는 이런 타입인데요. 왜 이런 건가요?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준비해놓고 있는 소재일 수도 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